스텝 3.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줘라.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줘라. 이 말은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귓등으로 흘려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하면 PMA의 근본 개념이 제공하는 지혜와 이득을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된다. 스타는 오랜 세월 사업에 몸담으면서 무수한 영업사원과 종업원들을 달아왔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그것은 시간이든 돈이든 아무리 주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려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마이클 제이 리트는 각 결혼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애쓰던 중에 스턴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대출을 신청했지만 월 수입이 고작 $30 모자라서 대출 자격에 미달되었다. 그는 이제 머지않았다고 곧 대출 자격에 맞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그런데 그가 대출을 거부당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았고 스턴은 그를 직무실로 불렀다. 마이클, 월급이 겨우 $30 모자라서 집을 사지 못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마이클이 그렇다고 하자 그는 기분이 상한 얼굴이 되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기꺼이 도와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스턴은 즉석에서 마이클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올려주었다. 월 $30는 스턴에게는 푼돈이었지만 마이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마이클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스턴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갔다. 그렇게 스턴은 평생 아낌없이 주면서 살아왔다. 어느 날 신문에 집을 잃은 가족과 타지에 와서 돈을 몽땅 도둑맞은 부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가족에게 옷가지를 주고 타지에서 온 부부에게 호텔비와 집에 돌아갈 여비를 마련해준 익명의 독지가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등장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고 측은해하는 스턴이 바로 그 독지가이다. 이런 도움은 그에게 취미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우리는 많이 벌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한다. 내가 확실히 배운 한 가지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습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 때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체험을 통해 배운다. 그리고 많이 베풀수록 더 베풀고 싶어진다. 스턴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원칙을 작은 일에서만 실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인디언 센터, 미국 소년소녀단, 시카고 리릭 오페라, 매사추세츠 눈과 귀 병원, 기독교인과 유대인 연맹, 구세군 같은 다양한 분야의 뜻있는 단체에서 벌이는 모금 운동에도 거금을 내놓고 있다. 그의 특별한 성공이 특별한 자선 활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런 아낌없는 베품 뒤에는 언젠가 그가 아주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는 그 나름의 사고방식이 있다. 누군가 스턴에게 그가 돕고 있는 사람들이 공돈 좀 벌려고 이용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턴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냥 기회주의자일 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난 구분할 재주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아온 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라고 내게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갚는 걸 거부할 수 없어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 금전적으로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형편이 못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가로 열고 굳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가로 닫고 당신의 시간과 선의와 열의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 준다면 그들 또한 당신을 그렇게 대하리란 걸 믿어도 좋다. 스텝 4.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공포와 의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본성은 그런 생각을 가려내 물리친다. 스턴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보험사업에 진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디트로이트에 조그만 대리점을 마련한 뒤 아들에게 단 하루 동안 보험 증서를 읽어볼 시간을 주었다.
그런 다음 길 건너편의 큰 빌딩을 가리키며 그곳에 가서 영업을 시작하라고 했다. 첫날 스타는 무수한 사람을 만났지만 겨우 2사람의 고객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넷, 그 다음 날에는 6을 얻었다. 그의 실적은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그 빌딩에 들어갈 때면 주저하고는 했다. 문을 여는 순간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지요. 다음은 그의 회고다. 하지만 좀 생각을 한 뒤에 자신을 타일렀어요. 성공은 도전하는 자가 이룬다. 도전이 실패해도 잃을 건 없으며 성공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 반드시 도전하라. 나의 논리를 만족하는 좌우명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겁이 났어요. 그때 난 행동으로 현실에 부딪혀야 했으니까요. 그때 위대한 좌우명 하나를 생각해냈지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한 사무실에서 나오면 급히 다음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지요. 지금 당장 하라. 한 번은 사업장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조절해서 모르는 사람과 얘기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나는 큰 소리로 빠르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에 웃음기를 담았고 상황에 맞게 목소리를 조절했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기술은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내놓은 확고한 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공포와 같은 감정들은 항상 이상의 지배를 받진 않지만 행동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지배된다는 것이지요. 생각만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을 없앨 수 없지만 행동으로는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문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행동에 들어가서 공포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면 공포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사라지게 되지요. 공포를 이겨내려면 용기와 참을성과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생각과 행동을 통해 얻는 습관이지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으로 용기와 참을성과 배짱이 있어요. 당신이 지닌 이러한 잠재력을 이용한다는 건 그것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표 달성, 참을성, 굳은 마음, 용기, 지구력, 열정,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끈질긴 노력 같은 것들을 습관화하면 당신은 최고의 영업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은 확실히 당신이 스스로 부과한 가치 있는 임무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된다. 반복의 힘은 당신이 난관과 실패를 거뜬히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기어드는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한다. 사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하게 지니고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은 여지없이 찾아든다. 부정적인 생각의 덫에 걸리기 가장 쉬운 경우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의 형식으로 허용할 때다. 그것은 얼핏 긍정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러는 습관이나 성격 같은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기고 헐뜯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표시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 거대한 규모의 세일즈 군단을 지휘하는 스터는 부하 직원들이 서로에 대해 평하는 걸 들을 기회가 많았다. 그는 부하 직원의 입에서 동료를 욕하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가로 열고 그것이 비방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도 가로 닫고 이렇게 말한다. 그만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 5가지를 말한 뒤에 그래도 더 할 말이 있는지 결정하게. 이 기술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만점이다. 거의 언제나 일단 좋은 일 5가지를 말하고 나면 나쁜 부분은 매우 사소하게 여겨진다. 당신의 마음에서 끈질기게 고개를 드는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위의 방법이 통할 것이다. 먼저 그 상황에 대한 좋은 점 5가지만 찾아보면 당신이 애초에 어떤 불만을 말하려고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이다. 스텝 5. 행복하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 행복은 무시무시한 전형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 파티장에 들어갔는데 한쪽에는 즐겁게 웃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른 쪽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들이 모여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은가?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면 당신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원칙인데도 많은 사람이 실천할 생각을 못한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쉽게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탄이 즐겨하는 이야기 중에 니드로 할머니 일화가 있다. 그녀는 말년에 시력을 잃고 몹시 상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니드로 할머니는 타고난 PMA를 끌어내어 장애를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니드로 할머니의 손녀는 스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께선 제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일어났던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인생의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씀을 따르자 저는 매일 행복감과 만족감에 가득 차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행운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시는 할머니께서 제게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신 거지요. 수사는 우리 마음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니드로 할머니의 일화를 이용해서 젊고 유능한 세일즈맨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는 눈이 멀지도 않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수입도 제법 많았지요. 사람들은 그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랬지요. 하지만 그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행했어요. 그와 긴 대화를 나눈 뒤 난 그가 대인관계에서 적대감을 쌓아왔고 그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었음을 쉽게 간파했지요. 세일즈맨인 그는 고객들의 반응에 민감했어요. 그는 고객들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세일즈를 떠난 친분 관계나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신경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공격적이고 경솔한 태도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놀라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도 그들이 싫었고요. 나는 그에게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니드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지요.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넨 영업 실력이 뛰어나네. 고객이 아닌 동료나 부하 직원,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들의 호의를 얻을 걸세. 그들과 대화할 때에 말의 내용이나 태도에 신경을 쓰게. 처음에 그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건 타인들에게 무신경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그에겐 자기 방어보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가 묻더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자기 암시를 이용하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아침 저녁으로 50번씩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반복하게.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자. 남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나도 남에게 하지 말자. 자네에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헤아리고 시의적절한 말을 가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 그리하여 곧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동료와 부하 직원, 친구들은 변화를 감지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태도를 바꿔 부정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고를 하는 스턴 자신이 활달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충고가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행복한 태도의 큰 장점의 하나인데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